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7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요즘 딥시크 관련해서 엄청난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가성비 AI 모델로 유명해지고 있고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SXL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AI 스타트업이죠. 딥시크가 공개한 새로운 AI 모델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AI 기술의 성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R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 3배 레버리지 ETF인 SXL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심층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볼게요.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하락을 했죠. 안 좋았습니다. 다우산업 44,424.25포인트로 마이너스 0.3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19,954.3포인트로 마이너스 0.5% 하락. S&P 500도요. 6,101.24포인트로 마이너스 0.29%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영국, 독일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 항생, 중국 증시 좋았고 프랑스 증시 좋았죠.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29일, 애플 30일, 그리고 챗GPT를 위협하는 중국의 딥싱크라고요. 중국 AI가 나왔는데 가성비 경쟁력 될까라는 내용. 그리고 설 연휴에도 해외 주식 투자한다. 설 연휴에도 미국 증시 개장하죠. 증권사들 해외 주식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맵을 좀 살펴보니 뭐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59% 하락, 애플 마이너스 0.39%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0.24% 하락, 테슬라도 마이너스 1.41% 하락, 엔비디아는 무려 3%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1.84% 상승, 구글 메타 상승을 했습니다. 피어잉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뉴트럴 구간으로 중립 구간에 와 있고 49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해당 이 화면이 딥시크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요, 새로운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죠. R1을 공개하며 미국 실리콘밸리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숨겨진 고수가 갑자기 등장해서 무림의 고수들을 놀라게 한 그런 상황과 같아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중 AI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죠. 딥시크의 R1 모델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면 딥시크가 공개한 R1 모델은 기존 모델인 V3를 미세 조정해서 추론 능력을 강화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추론 능력이 강화됐다. 뛰어난 가성비다. 이게 지금 핫포인트죠. 그리고 체크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론은 언어 능력과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요. 오픈 AI의 추론 모델 5원과 유사하거나 엄청나죠. 일부 지표에서는 앞서는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딥시크의 기술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부분. 아론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가성비라고 하는데요. 딥시크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론은 5원에 비해서 훨씬 적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한다고 하고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성능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딥싱크인 것 같습니다. 딥시크인 것 같죠? 구체적으로 아론은 입력 토큰 100만 개당 0.55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2.19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5원은 입력 토큰 100만 개당 15달러, 엄청나죠? 출력 토큰 100만 개당 6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R1이 O1보다 훨씬 효율적인 모델임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같은 성능의 자동차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딥시크는 R1 모델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개발자들이 R1을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AI 인재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딥시크 등장과 시장 반응을 좀 보면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미국 AI 업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그리고 가성비 AI 중요성 부각, 그리고 오픈AI 공동 창업자의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대중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 AI 발전 기술 늦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딥시크 사례에서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역효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딥시크의 R1 모델은 고성능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안드레이 카르파티는요, 딥시크의 기술 보고서를 공유하며 우리는 가진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딥시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모두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AI 업계 또한 딥시크의 기술력을 인정한 거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AI 기업의 전략, 시장 변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음, 중국의 AI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알고리즘, 아키텍처, 훈련, 전략의 혁신, 그리고 자원 제약이 창의성을 촉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고성능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AI 기업들은 알고리즘, 아키텍처, 훈련 전략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카스 전 오픈 AI GTM 임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자원의 제약은 종종 창의성을 촉진한다. 더 큰 교훈을 보여준다. 라고 언급했는데 이 어려운 환경이요. 꼭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죠. 이 어려운 환경이요. 그러면 미중 AI 경쟁 및 미국의 대응 보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AI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죠. 우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메타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우선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무려 5천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고요. 투자하겠다. 그리고 메타 또한 발맞춰 최대 650억 달러를 AI에 투자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 어떻게 IC 반도체 지수 그리고 SXL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SXL 월봉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SXL 보면요.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요. 2023년에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 뚫었는데 2024년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6개월 무려 6개월 동안 빠졌죠. 와, 이때만 해도 진짜 와, 어디까지 빠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이 들어서자마자 나 이제 상승할 거야 라는 그런 월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대 양봉이 들어섰죠. 물론 1월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장대 양봉이 갑자기 음봉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다시 음봉으로 돌아선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세트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120월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하면 뭐 이제 조정을 다 끝났고 어느 정도 또 그 뭐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서거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RSI 봤을 때는 지금 뭐 과열된 구간은 아니다. 투자할 하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도 지금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리해보자면요. 딥시크의 등장은 IC 반도체 지수, 특히 SXL 투자 전략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AI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 및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철저한 비중 조절 필요하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정기적인 이제 리밸런싱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다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및 변화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중국의 딥시크 한번 분석해 볼 만하죠. 그리고 미중 관계 변화하고 관련 정책 변화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높은 변동성을 가진 SXL 투자할 때는요. 철저한 비중 조절 필요하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가용 자산 딱 띄어내고요. 10% 가용 자산만 SXL에 투자하고 있고요. 어,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몰빵 투자했다가 여기에 이 자리에서 몰빵 투자했다 그러면 끔찍하죠. 망한 겁니다. 망한 거.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한 10%의 가용 자산은 딱 띄어내서 분할 매수를 했다. 여기서 도치 나오고 양봉, 도치 나오고 양봉, 그리고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할 때만 분할 매수로 사시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받았을 때 흑산병이 나왔을 때 이렇게 사시던가 지지하는지 보고요. 이렇게 분할 매수하다 보면 뭐 나중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90%의 가용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가 돼 있는 거죠. 대비돼 있고 이 성장 세도 가 해당 자기 자산의 성장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이런 모든 수익을 다 먹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은 미국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향후 글로벌 AI 기술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AI 기술 성장은 미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겠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AI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및 경쟁 심화하는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밝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SXL은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XL은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험도 수반한다는 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꼭 대비하시고요. 분산 투자, 위험 관리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탕탕탕 두들겨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